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종합 정리해보면, 내신에 대해서는 아까 뭐 절대평으로 간의 말이 이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현재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변별력이 약화됐어요. 변별력 약화라는 건 같은 등급의 많은 아이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상대평가 과목이 늘어서 심적 부담이 크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든 애들이 최소한 한 학기에 8과목은 들어요. 그러면 8과목씩 5개 학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입시에 반영되거든요. 그럼 예체능 같은 거 빼고 8과목 곱하기 58에서 40과목 정도를 대학 갈 때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진로 선택 과목은 약간 심화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선택을 안 해요.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것도 선택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예요. 지금도. 그래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 평가고요. 그래서 40과목을 들으면 10과목 정도는 절대 평가, 30과목 정도만 9등급 상대 평가예요. 근데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 발표가 5등급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발표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전 과목이 다 5등급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40개 중에 30개만 9등급 평가해서 40개 다 5등급 상대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30과목만 막 열심히 하고 10과목은 왼손으로 공부했던 애들이 이제 5등급 안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40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가 된 거예요. 부담은 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 이슈가 있고요.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서술형 평가를 늘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서술형 평가 늘리면 선생님들이 민원이 들어올 거라서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민감한 이슈가 뭐냐면 베트남어를 이제 모든 일반고에서 배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트남어를 듣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은 애들이 딱 있으면 주변에 한 두세 개 학교가 모여서 한 학교가 베트남어 과목을 개설해요. 그럼 옆에 있는 학교가 같이 애들이 와서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이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동네는 진짜 베트남어가 거의 없는데 나는 꼭 듣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베트남어 강좌가 열려요. 그럼 그걸 들어도 성적이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베트남어 온라인 강좌에 서울에 있는 다양한 지역 애들이 막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을 상대평가하는 게 맞을까 절대평가하는 게 맞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은 뭐냐면 한 학교 애들이 아니라 여러 학교 애들이 모여 있는 과목은 이런 공동교육 과정은 모두 절대 평가한다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전 과목 5등급 상대 평가인데 공동교육 과정의 수업을 들으면 절대 평가입니다라고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학교 수업 안 듣죠. 다 온라인 과정 선택이 신청이 들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이슈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사라진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을 보는 과목 자체가 다 기초 필수 과목 중심이야. 그럼 대학에서 이걸 기초학력 평가로 봐야 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우수 능력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시험으로 봐야 돼.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찍힌다. 그런데 대부분 기초학력 평가로 볼 가능성이 높다. 왜? 심화 과목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심화 수학이 확정이 된다면 다른 과목들도 아우성 칠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극상위권 애들은 수능에서 변별이 안 된다. 이런 이슈도 갖고 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도 각 대학은 좀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대학의 어떤 서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보통 이제 스카이라인이잖아요. 이게 탑 오브 탑.
여기 가려면 보통 1등급 초반이 돼야 돼요. 1.2, 1.3 요 정도 돼야 요 안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3년 동안 내신 평균이요. 전체. 자, 서성안을 가려면 보통 1등급 중반대까지 끊어야 돼요. 뭐 1.5, 1.6 이 정도야. 중경외시 가려면요. 앞에 2자 안 다는 게 좋아요. 뭐 단다고 하면 뭐 2.0, 뭐 2.1, 뭐 지원은 가능해요. 근데 과가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커요. 자, 근데 지금 1등급에서 9등급 상대평가에서 1등급에서 2.0까지가 여기까지 원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가 5등급 상대평가에서는 몇 등급이에요? 그쵸? 1등급을 10%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까지가 앞으로는 1.0까지 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1.0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1.0이면 선생님 저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 전체 모두 올 1등급입니다. 그래? 근데 넌 왜 외대 몽골어학과 다니냐? 뭐 이런 거죠. 저도 올 1등급입니다. 넌 왜 서울대 의대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 안에 혹은 1점대 초반까지 그 안에 서울대 의대랑 외대 몽골어학과가 같이 있어요. 엄청난 이 범위가 큰 거죠. 자, 앞으로 2.0의 범위 안에 건국대 어느 과와 성공회대 어느 과가 같은 내신 등급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의 변별력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 중2 학생들은 전 과목에 3자 안 다는 게 목표여야 돼요. 상위 30%, 34%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3자를 하나 찍으면 1자도 하나 찍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2.0 언저리 그 안에 들어야만 이제 인서울 또는 수도권 안에 원서 낼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똑같이 2.0인데 누구는 건대 다니고 누구는 성공회대 다닐 수 있다. 그래서 내신의 변별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내신만 갖고 성적을 매길 수 없다. 무슨 얘기죠? 내신만 갖고는 외대 몽골어학과 서울대 의학과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럼 뭘로 구분해요? 수능 최저를 걸거나 아니면 학종처럼 내신을 꼭 봐야 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내신과 면접을 결합하거나 아니면 이 전체를 다 결합하거나. 그래서 뭐 내신을 숫자로 비교하긴 하는데 다른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봅니다 하는 전형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요럴 때 이런 이슈도 있어요. 아까 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는 모두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데에서는 일반고에 없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인데요. 이 AP 통계학, 고급 이산수학 이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없는 과목들이에요. 근데 이거 왜 가르쳐요? 하나고 애들이 선생님 저 지금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은 너무 쉬워서요. 저는 고급 이산수학이나 AP 통계학, 대학 수준의 과목들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요.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교육청에서 승낙을 받으면 이런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을 편성해서 가르치면 지금 이 과목들 모두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고가 이런 과목을 엄청 많이 깔아가지고 이런 과목들을 다 절대평가를 해버리면 여기 특목고도 내신 경쟁이 막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전국 단위 자사고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볼 때 이제 내신만 갖고 뽑는 학교는 없다. 그래서 수능 최저 걸고 학생부도 같이 보고 필요하다면 면접까지 보는 그런 형태의 교과, 즉 교과라는 탈을 쓴 학생부 종합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거기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뭐 지금이랑 똑같죠.
내신의 변별성이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전 과목 상위 10% 안에 드는지 뭐 예를 들면 전 과목 34% 안에 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보니까 이 아이가 똑같은 1등급이지만 성취도나 원점수 같은 걸 비교해 보면 그 중에 앞서 있는 애들을 발라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면접이라든지 수능 최저라든지 이런 것들 조건을 걸어서 조금 더 우수한 아이를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서울대가 얼마 전에 발표한 올 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고교 학점제가 되면 면접을 좀 다양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면접이 있는데 앞으로 프로젝트형 면접 이런 거요. 너 과학에 관심이 많고 실험 같은 거 많이 해봤다고? 그럼 내가 조건을 줄 테니까 실험 계획서 한번 작성해봐 뭐 이런 거요. 너 IT 쪽에 관심 있어서 프로그램 뭐 코딩 같은 거 많이 해봤다는 거네. 그래.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로직 설계해봐. 뭐 이런 거요. 네, 지금 손 드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교육 중이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돼서도 조금 학생부를 정성평가하는 것 이외에 좀 다양한 뭐 면접의 강화 아니면 수능 최저의 설정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능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을 잘 본 애가 우수한 애는 맞아. 근데 이 수능 자체가 기초 과목 중심이야. 그럼 이거 잘 본 애를 대학이 무작정 뽑을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 예를 들면 1학년 때 내신 망친 애들 다 재수, 그냥 자퇴해. 이런 이슈 때문에 다양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푸시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수능만 보지 않고 수능의 내신을 같이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정시에서도 혜택 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특목고 다니는 애들은 내신을 정량평가하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과 학생부를 정성평가하는 방식 또는 수능과 면접을 같이 보는 방식 또는 수능과 학생부나 면접을 같이 보는 그러니까 요새 이런 걸 종합형 수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요런 식의 전형 설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내신도 중요해졌고요. 수능도 중요해졌고요. 학생부 관리도 중요해졌고요. 면접도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앞으로 입시가 당분간은 흘러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린 거 뭐냐면 종로학원에서 얼마 전에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 끝나고 나서 설명회를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니까 종로학원은 이제 재수생들이 많으니까 재수생들이 치렀던 그 성적을 요리조리 분석을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통합형 수능이잖아요. 문과이과 구분 없어요. 그래서 수원 수투를 문과이과 구분 없이 다 보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수원 수투 잘 본 애들이 앞으로도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이 있는데 수원 수투의 만점자가 이과 애들이 많을까 문과 애들이 많을까? 당연히 이과 애들이 많겠죠. 얼마나 많아? 봤더니 올해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원 수투 확률 통계 미분적분 기하 요거 빼고 수원 수투 만점자의 비율에 이과가 93.1, 문과가 10.3.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통합 수능이 되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막 확 갈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종로학원에서 그러면 수원 수투 중에 문과 이과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지? 수원일까 수투일까 봤더니 수투보다는 수원에서 이 갭 차이가 더 크대요. 특히 수원에서 삼각함수 수열 그리고 수투에서는 적분 파트에서 문이과의 점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문이과 구분 없이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통합사회를 어려워할까 통합과학을 어려워할까? 대충 느낌적으로 과학을 더 어려워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그 현재 2023학년도 고1 모의고사를 보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아이들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50점 만점인데 통합사회 평균은 34점, 통합과학 평균은 22점. 그래서 아이들은 통상적으로 사회를 더 쉬워한다. 과학을 더 어려워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연계열 전공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통합형 수능에서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수능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국어나 영어의 기본기를 탄탄히 해서 이 수능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한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약간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과목에 조금 더 그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요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수시에서도 교과 전형에 내신만 보는 게 없으니까 수능 최저와 내신을 걸거나 학종에서는 내신과 학생부 면접에서 학생부 면접이라는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정시에서도 수능만 보는 것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수능의 학생부, 수능의 면접 또는 수능의 내신 뭐 이런 조합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시나 정시나 내신과 수능과 학생부 관리와 면접, 수능과 내신과 학생부 관리와 면접 이런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골고루 조합하는 전형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내신의 반영 비율이 높으면 교과 전형이라고 이름이 붙이고 학생부 정성평가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으면 학생부 조합이라고 이름 붙이고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으면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부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능과 내신으로 아이들의 학업 성적, 학업의 어떤 성취도 혹은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의 관점에서는 학생부와 면접 등으로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식을 모든 전형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